동장군의 기승에 절로 몸이 움츠러드는 요즘 매서운 칼바람도 비켜가는 이곳은 강진의 한 파프리카 농장이다.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열기 속에서 가지마다 주렁주렁 연근 파프리카들. 올겨울 첫 수확이 시작됐다. 안전히 익은 상태에서 이 정도에서 수확을 해야만이 됩니다. 왜냐? 지금 덜 익은 상태로 가면은 요새는 색깔이 안 들어요. 상큼한 향과 단맛이 특징인 파프리카. 비타민C 함유량이 오렌지의 4배나 되고 비타민 E도 풍부해 비타민의 보고라 불리는데 이 파프리카의 수출로 고소득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이들이 있다. 1농장 5,000평, 2농장 6,000평 있어서 예상 수확량은 연간 한 1,400에서 1,500톤 정도 수확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대략 한 25% 정도는 국내 내수, 나머지 70%에서 75% 정도는 거의 대부분은 일본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국내에선 생소했던 파프리카. 이를 고소득 작물로 키워내고 단순 생산에서 벗어나 일괄적인 전문 유통 체계까지. 파프리카 왕국을 꿈꾸고 있는 이들을 만나본다. 전남 강진군 군동면. 이곳에 자리하고 있는 유리온실에서 10여 년 전 뜻을 같이 한 5명의 조합원들은 파프리카 재배를 처음으로 시작했다. 일본의 파프리카라는 아주 부가가치가 높고 새로이 이렇게 소비가 이렇게 증가되는 그런 고급 야채가 있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3년 동안 그 일본의 파프리카의 가격 동향과 소비 증가량 추이를 조사하고 그래서 이제 파프리카를 작목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파프리카는 재배가 다소 까다로운 작목이다. 특히 충분한 일조량과 적절한 온도, 습도가 유지돼야 색감 좋고 영양가 높은 파프리카를 생산할 수 있다. 이런 조건에 걸맞는 최적의 환경이 바로 유리온실인데 이들이 파프리카 재배에 첫 발을 내딛던 당시만 해도 국내에선 유리온실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온실을 지으면서부터 국내 그 시설하는 업자도 그렇고 저희 농민들도 그렇고 유리온실에 대한 그 정보나 지식이 별로 많지 않아서 짓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고 또 공기도 제대로 맞지 않아서 첫 작기부터 이렇게 반작기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생산 초기에는 고가에 팔리던 파프리카. 하지만 갈수록 가격이 떨어지자 이들은 면적당 생산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해냈다. 그 결과 현재는 연간 3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분홍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산 파프리카는 겨울철에 수확하는 것이 가장 품질이 좋다고 한다. 이곳의 수출 또한 주로 이때에 집중돼 있는데 현재 수확하고 있는 파프리카는 지난 7월에 파종한 것으로 이번 작기에 첫 결실을 거두는 손길들은 수확과 속기 작업에 한창 분주했다. 자극을 주는 거예요. 자극을 주고 스트레스를 좀 주거든요. 그러면 이 착과가 더 잘 됩니다. 그리고 또 애들로 키우기 위해서 이 측지어 제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따주면서. 색깔마다 향이 다른 파프리카는 총 11가지의 색상이 있다. 이곳에서는 그중에서도 특히 최대 수출국인 일본에서 가장 선호하는 빨간색과 주황, 노랑 등 3가지 색상에 주력해 소비자의 기호에 발맞추고 있다. 보라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우리는 그런데 우리 지금 농가에서는 3가지만 작년만 해도 보라색도 하고 하얀 것도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 일본 시장에 선호를 안 하기 때문에 3가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 일본에서 가져가는 게 빨강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빨강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약 사용에 민감한 일본 소비자의 특성을 고려해 이곳에선 천적을 활용한 친환경 농법을 추구하고 있다. 가령 진딧물이 발생을 하면은 그 진딧물을 잡아먹는 뭐 무당벌레랄지 또 그 뭐 항원전벌 뭐 여러 가지 그 천적들이 있습니다. 그걸 투입을 해서 이렇게 그 해충을 방제를 합니다. 고품질 안전 먹을거리 생산을 향한 이들의 이런 노력은 일본 소비자들로부터 큰 신뢰를 얻어 일본 내에서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하는 계기가 됐다. 이곳의 또 다른 특징은 자동화와 기계화. 영양액의 공급 등 전 공정이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이루어지는데 외부의 도움 없이 이런 자동화가 가능했던 배경은 조합원들의 전문화였다. 전문 농업인, 전직 경영인, 엔지니어 등으로 이루어진 이들의 철저한 역할 분담으로 농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이다. 처음에 어떻게 인위적으로 역할 분담을 하려고 이사 구성을 할 때 이렇게 했던 것은 아닌데 하고 보니까 이렇게 서로 다 자기 전공들이 틀리고 해서 역할 분담이 자연스럽게 됐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효율 면에서 훨씬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2006년 설립한 농산물 전문 유통회사.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의 필요성을 절감한 이들이 정부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곳인데 이곳에서는 이들이 생산하는 파프리카뿐 아니라 인근 농가들의 수확물도 선별해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다. 시장이 개방이 되고 시장 개방에 따른 대책 부분으로 공동으로 관리를 해야 우리가 공급을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시장에 따라 마켓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소규모 농가가 뭐 브랜드 어떤 파워를 공격적으로 시장을 개척하기에 힘드니까 농가의 규모수를 해가지고 일정 양을 지속적으로 시장 관리를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겠습니다. 파프리카의 상품성은 신선도에 의해 좌우된다. 최상의 품질로 일본 소비자를 만나기 위해선 선별부터 포장, 선적까지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곳에서는 보통 수확 후 늦어도 4일 이내에 이런 모든 과정이 끝난다. 이거는 지금 이틀 전에 지금 수확을 해가지고 지금 그 선별을 마쳐서 내일 아침이면 일본에 도착해서 일본 소비자들에게 지금 바로 공급이 되는 걸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나갈 물량은 현재 지금 1차로 나가는 것은 한 1,100개 정도 나가고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한 5,500개 정도 물량이 지금 나가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본 일조를 다투는 바쁜 와중에도 이곳에서는 꼭 빼놓지 않는 마무리 작업이 있다. 출하되는 모든 파프리카 상자에 각각 생산자와 생산 이력을 알 수 있는 코드를 기록해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있다. 농약의 문제성이 생겨가지고 한국 정부하고 일본 정부하고 협상 결과 이게 농가의 안전성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가지고 협상안으로 이 코드 넘버를 우리가 가지고 어떤 농가가 잘못했을 때 그 농가에 대해서 아웃을 할 수 있게끔 배제를 가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엄격하게 관리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천적을 활용한 친환경 재배부터 생산 이력의 공개 등 생산 단계에서부터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에서 탄생한 파프리카. 모든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일본 소비자를 감동시키기 위한 여정에 나선다. 생산에서부터 유통까지를 원스톱 시스템을 갖춰서 이렇게 보다 빠르게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보통 8월 말에서부터 11월까지 생산이 중단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온실에게 냉방 시설을 해서 연간 끊이지 않고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서 농산물 생산도 변화하는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에 맞춰가야 한다는 파프리카 농장의 조합원들.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향한 다양한 시도와 단순 생산에서 벗어나 철저한 상품 관리와 체계적인 유통을 향한 이들의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이야말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이 아닐까. 강진 지역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유통회사를 설립해 새로운 유통망을 만들어가는 국민들의 모습을 만나보셨는데요. 근데 이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대부분 일본에 수출이 되다 보니까 일본 현지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노력을 통해서 우리 농산물이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가길 기대해 봅니다.